자,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행을 이웃이라 생각합니다. 은행원의 친절에 감동하며 가족같이 돌봐준다는 은행의 광고를 철석같이 믿죠. 펀드 투자자들에게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이전부터 주거래 금융기관이어서라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대하듯 은행원은 정말 나의 돈을 지켜주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줄까요? 그건 은행에 대해, 은행원에 대해 너무 몰라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원이 특정 상품을 권하는 건 대부분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추천할 이유는 딱 하나죠. 본사에서 프로모션이 나온 거죠. 이 상품을 판매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이 상품에 아무런 본인한테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 판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은행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객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추천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 상품을 많이 팔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을 해보시고 원하는 상품일 때만 가입하시는 게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원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입니다. 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들도 모르는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점에서 판매하는 직원들이 그 상품을 안다는 건 불가능하죠. 금융기관의 본사에서 내려준 공문 가지고 판매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모든 상품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상품의 수익성뿐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그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에 완전 판매입니다. 다 알고서 가입을 하는 거죠. 좋은 점, 나쁜 점을. 이런 것들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이제 불완전 판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좋은 점은 대충 넘어가고 좋은 점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금 인출 사태가 확산되면서 추가로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축은행 사태입니다. 지난 5월에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따른 손해는 투자자 혼자 온전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불법 대출과 비자금 조성 문제로 은행장뿐만 아니고 정치권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면서 시작된 탐욕의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상호신용금고가 저축은행으로 환골탈태한 것이죠. 물론 저축은행으로 표기함으로써 국민들이 제1금융권의 은행과 착각하기 쉽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보호장치로 마련된 것이 겨우 간판에 저축 띄어쓰기 하고 은행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무지한 우리는 똑같은 은행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신용금고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금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와 같은 작은 금융회사에 불과한 건데 은행이란 이름을 붙여주니까 사람들이 은행하고 혼동을 많이 일으켜서 많은 돈을 맡겨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